네, 여기까지 같이 공부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 시점쯤에는 한번 임상적 케이스 증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세 남성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 약간의 운동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이게 병원을 찾을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 뛰었다고 답답한 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답답함과 호흡 곤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불편해서, 이게 또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심해지니까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병원에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동 시에 심한 흉통,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런 걸 느꼈고, 어지러움 있었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잠시 기절하는, 실신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병원에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런 환자의 증상, 특히 여기 밑줄 친 그 주요 증상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판단할 때 어느 장기나 어느 조직의 문제일까? 또 특히 흉통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증상은 어디에서 나온 증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빈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증상들, 예를 들면 어지럽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도 뇌로 가는 것이 뭐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호흡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든가 답답한 느낌은 결국 혈액 순환에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줄 친 것 중에 제가 특히 강조했던 흉통, 가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로 함부로 말하면 너무 불안할 테니까는, 심한 흉통은 심장의 허혈성, 즉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심장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 cardiac ischemia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우리는 coronary circ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동맥에서 시작을 해서 심장의 주요 부위로 혈관들이 갈라지는데, 이것이 마치 왕관을 거꾸로 세우는 그런 모습 같다 해서 coronary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왕관 모양을 말하는데요. coronary circulation.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혈액이 지금 혈류가 부족하다는 게 이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자, 그러면은 각 증상이나 진단 소견들은 해당 장기의 어떤 상태를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미리 설명드린 거나 다름없는데 조금 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뭐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진찰을 하면서 그 소견을 적었습니다. 아까 앞에 증상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심장 쪽에 청진기를 대어보니 심장의 수축기에 뭔가 심한 잡음이 쉿쉿 하는 그런 잡음이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손목에서 동맥의 맥을 짚어보니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맥이 약하다. 느리다기보다는 약하다. 느리다는 말은 좀 오해가 있고 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동맥 혈압을 재보니 수축기와 이완기 압력 차이가 좀 작아져 있다. 이런 것을, 이게 결국 맥이 약하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심장에 뭔가 혈액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맥이 약한 상태를 이제 기반으로 심장이 주요한 문제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텐데, 심장의 구조물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근본 원인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빈칸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제 처음 생리학을 배우는 학생으로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뭔가 조금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심장이 어딘가 문제라면 심장을 직접 그 안에서 뭔가를 측정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측정했던 데이터들이나 그런 결과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에서 직접 한번 대동맥과 심장으로 관을 넣어서
진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면 원인이 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장과 대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었습니다. 이 cardiac catheter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프로브를 밀어 넣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한 주기 동안 카디악 사이클 동안 좌심실 압력과 대동맥 압력을 측정해 보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런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심장이 지금 아프다 그랬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그랬으니까는 관상동맥이 아마 좁아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그럴 법한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관상동맥의 굵기를 측정해보는 관상동맥 조영수를 해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좁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그런 압력 변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정상과 비교할 때 왼쪽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온 결과 자료는 어떤 상태일까? 한번 무슨 차이가 있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앞선 환자의 증상인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기립 시 실신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즉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흉통은 또 왜 생겼을까? 또 청진소견에서 말씀드렸던 수축기의 잡음, 슉슉 하는 그 소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요 그림은 아까 전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심장과 대동맥의 압력 변화 모습입니다. 이 그림과 바로 앞에 이 환자의 실제 측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요 간격. 그러니까 심실 내의 압력과 대동맥 사이의 압력의 간격이 정상일 때는 거의 없는데 이 환자에서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또 그 각도, 즉 그 좌심실 내의 압력이 대동맥 압력보다 수축기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축기의 좌심실의 압력이 매우 높아야만 대동맥으로 겨우 혈액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것은 결국 대동맥 판막이 비정상적으로 좁혀져 있는 그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 아오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의미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물론 죽은 사람의 심장입니다만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심장을 열어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세 갈래로 잘 갈라져야 되는 판막이 굉장히 유착이 심하게 서로 붙어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겨우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맥을 열고 그 안쪽을 이제 들여다본 모습이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심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에는 앞선 그 환자의 데이터처럼 LV 프레셔가 매우 높아야만 되고 이게 이렇게 그래야만 겨우 이 좁아진 틈새 사이로 혈액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진 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맥 압력 자체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뇌나 다른 곳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좁아진 틈을 타서 좁아진 틈으로 억지로 겨우 혈액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축기에는 그 부위에 와류가 생기면서 터뷸런스 플로우가 생기면서 주변의 혈관벽을 흔들기 때문에 수축기에는 잡음이 들리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진 부위를 여기가 이제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부위라고 한다면은 그 바로 대동맥 판막의 바로 뒤에 관상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관상동맥이 빠져나오면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진 부위로 혈액이 지나가다 보면은 넓은 부위에서 바로 좁아진 부위로 지나가는 동안에 같은 혈액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혈류 역학적으로 볼 때 혈액의 흐름을 결정하는 토탈 에너지 중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프레셔 에너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 좁아진 부위를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소위 베르누이의 법칙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야지만 이 좁아진 부위로
동일한 양의 유체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네틱 에너지가 높아지다 보면은 두 가지 에너지 컴포넌트 중에 옆에 벽을 미는 프레셔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근데 프레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 프레셔 에너지를 방향의 힘, 즉 관상동맥으로 나가는 그런 혈액의 힘이 관상동맥을 유지시키는 관상동맥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허혈이, 즉 혈액의 부족함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오틱 밸브 스테노시스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와류라든가 수축기 잡음이라든가 심근 허혈 증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한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도 이와 같은 클리니컬 케이스를 임상증례를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